안녕하세요. 김유나TV의 김유나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영상을 찍어봅니다. 벌써 제가 이 청카바를 입고 영상을 촬영했던 적이 있었는데 다시 이 청카바를 꺼내 입은 걸로 봐서는 제법 날씨가 한 바퀴 돌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언제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갔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2020년에 실직했을 당시에는 진짜 막 하루하루가 시간이 너무 안 가고 내가 이번 달에 내가 시간이 가는 게 너무 무서울 지경으로, 왜냐면 숨만 쉬어도 나가는 생활비가 있잖아요. 나 이거 어떡하지? 물론 신랑이 버는 월급이 있지만 외벌이 생활로는 사실은 아이 둘을 키우는 4인 가족을 이끌어가는 건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신랑은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기 때문에 직장인 월급이 뭐 많아봐야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그런 고민들이 깊어가던 와중에는 시간이 정말 안 가고 시간이 가는 것도 무서웠던 것 같은데 최근엔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은 셀러 일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나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더 많았지만 지금은 시간이 되게 빨리 가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은 그럼 걱정 없어요? 라고 누가 물어보시던데 걱정이 왜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잘 파는 셀러는 돈 잘 버니까 걱정도 없겠다. 좋겠다. 그건 정말 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시고 제가 오늘은 그 내용을 좀 남겨보려고 합니다. 올해는 상반기 때 매출을 한 11억 정도 신고하면서 한 달 매출이 2억이 넘어가는 성수기를 맞이했고 저는 이제 이 3, 4분기에는 조금 비수기 시즌이 껴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작년에는 1년에 뭐 한 20억 정도 매출을 이뤘으니 올해도 그 정도 하지 않을까 그냥 예상을 하는 거고, 그 매출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매출액 안에서 내가 수익을 잘 가질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왔는지 그런 것들을 저는 계속 테스트해 나가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역시나 제가 작년에 했던 생각이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올해 다시 와서 다시 그 시즌을 보내보니 틀렸다라는 생각도 있고, 그다음에 올해 다시 생각해보니 내년을 어떻게 준비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월 매출 1억 셀러는 고민이 없느냐 그 이야기를 좀 영상으로 남겨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셀러를 시작하면 단계별로 산 넘어 산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내가 아주 작은 산을 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내가 뭔가가 다 해결될 줄 알았더니 평지가 나올 줄 알았더니 다시 또 산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산의 종류가 달라지고 높이가 달라지고, 왜 산이 높을수록 그 골이 깊다고 하잖아요. 그 똑같은 것 같아요. 가장 고민이 없는 셀러는 혹시 지금 막 시작하시는 분들 가장 고민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좀 죄송하지만 제 생각에는 글쎄요.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은 의욕이 먼저 있으면 되잖아요. 열정이 있으면 되잖아요. 내가 아직 투자한 금액이 생긴 게 아니고 내가 이제 열심히 찾아가지고 무언가를 공부해 나가고 실행해 나가는 단계, 그거는 아주 작은 고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먼저 지내본 셀러 입장에서, 그냥 경험담이에요. 지내본 셀러 입장에서 봤을 때 그때는 그냥 이것저것 내가 다 팔 수 있고 위탁으로도 이것저것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도전해 볼 수 있잖아요. 내가 뭐 음식을 팔아보든 옷을 팔아보든 액세서리를 팔아보든 뭘 해외 구매 대행을 하든 이것저것 다 작게 뭐 도전해 볼 수 있는 거? 그때는 나 뭘 팔지 이게 너무 큰 고민이고 나 어떻게 돈 벌지 이게 너무 큰 고민처럼 보이는데 지나고 보니 그건 가장 작은 고민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작은 고민을 해결하시고 나면 그 산을 하나 넘고 나면 이제 나의 상품을 찾게 되잖아요. 나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판매의 한계에 부딪히게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사업을 하는 이유는 수익의 상방이 뚫려 있기 때문에 내가 좀 뚫린 그런 상방의 수입을 얻고자 이 일을 하는 건데 일정하게 판매를 하다 보면 경쟁자도 있고 그다음에 시장 상황도 치열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판매를 하는 데 있어서 나 매출이 좀 더 나왔으면 좋겠는데 내가 만들어서 포장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내가 직원을 당장 쓸 수가 없기 때문에 1인으로서의 한계가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이제 두 번째 큰 고민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아까 첫 번째 했던 고민보다 조금 더 커지는 것 같아요. 투자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어떤 투자냐 하면 우리 집에서 내가 사업자를 내서 나 혼자 할 땐 상관이 없었지만 내가 직원을 고용해가지고 직원이 근무할 곳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사무실 하나 얻어야 되잖아요. 사무실을 하나 얻는다고 치면 못해도 보증금이 묶여야 되잖아요. 권리금이 없는 가게다? 그럼 권리금은 없지만 보증금은 묶여있고 매월 고정비가 지출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고정비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가?
라는 고민부터 그 고정비뿐만 아니라 직원을 하나 채용하게 되면 평균 200에서 250 정도라고 보셔야 돼요. 퇴직금까지 줘야 되니까.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의 인건비까지 내가 한 달에 만약에 월세가 50만 원이다. 그러면 약 300만 원을 지출하고도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구조를 갖고 갈 수 있는가. 내 장사가 이번 달은 잘 됐지만 다음 달은 잘 안 되는 시즌성 장사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앞으로 더 할 것인가 멈출 것인가 이걸 선택하셔야 하는데, 나는 그냥 혼자서 자질구레하게 내가 매출에 좀 나 혼자 판매하는 건 뭐 한 2천, 3천까지밖에 판매 못해. 난 그냥 여기서 멈출래 하시면 그냥 거기까지. 그런데 그 다음에 큰 고민이 나는 이걸 좀 더 확장하고 싶어 라고 하시면, 그거를 내가 나 혼자 1인 사장으로서 2천 매출 올렸던 걸 직원 하나를 고용함으로써 얘가 2천을 올리게 하고 내가 2천을 올리게 하고, 또는 나는 올리지 않더라도 직원 2명을 고용해서 2천을 올리고 2천을 올리고 해서 내가 계속 불려갈 건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이제 그 고민에서 고를 선택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작업장을 얻게 됐고, 작업장을 얻는 과정에서도 좀 다양한 에피소드는 있었지만 지금 지나가 보면 잘 돌다리도 잘 두들겨 가면서 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원을 고용하기 시작하면 막대한 책임감이 와요. 왜? 나는 내 사업이 망해가지고 내가 나를 감당하면 그뿐이지만 직원은 나에게 시간을 준 사람이거든요. 자신의 하루 온종일 8시간을 저한테 주고 자기의 그 시간을 판 대가를 받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내가 망하면 생계가 잃어버려요. 다시 구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같이 일하고 있는 분들은 다 여자분들만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물론 남편도 있죠. 근데 저도 실직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남편의 월급만으로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맞벌이라는 걸 선택했고 여기에 와서 일을 하는데, 내가 일하는 것이 한 달이라도 2달이라도 펑크가 난다? 이분들도 되게 마음이 다급해질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실직을 당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임감이 와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두 번째 고민을 안고, 그 고민을 극복하고 나서 내가 좀 더 성장했어요. 성장하고 나서 월 매출을 몇천 정도 만들고 났더니 경쟁이 붙기 시작해. 자, 그럼 여기서 세 번째 고민이 시작됩니다. 세 번째 고민은 어떤 거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재고를 한 박스를 가지고 오느냐, 2박스를 가지고 오느냐, 10,000장을 가지고 오느냐, 20,000장을 가지고 오느냐에 따라서 나는 입고가가 달라지고, 내가 이 재고를 잘 소진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 재고가 쓰레기가 되지 않고 나한테 효자 상품이 될 거냐, 아니면 내가 이걸 가지고 더 마진을 어떻게 하면 챙길 수 있느냐, 내가 이 마진을 잘 챙겨서 경쟁업체랑 어떻게 잘 이겨낼 수 있지 하는 게 세 번째 고민일 것 같아요. 이 세 번째 고민은 또 다른 투자금을 만들게 돼요. 예를 들면 이 박스를 그냥 나는 재고 쌓기 싫어, 나 그냥 내가 적당히 팔고 적당히 벌고 싶어 라고 멈추신 분들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나는 나도 월 매출 1억 2억 나도 월 매출 5억 6억 막 올라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경쟁자하고 싸움이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있는 카테고리에도 소위 말하는 큰 업계, 이제 오래된 시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이미 경제적으로도 약간 이제 투자금의 여유가 있겠죠. 저는 이제 뭐 내가 홍보를 할 수 있는 자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막 이제 막 시작했는데 내가 이걸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근데 내가 이 택배비에 이거를 할 수 있을까? 이런저런 고민들이 될 때 저는 다시 한번 고를 선택합니다. 그래, 그냥 가자. 일단 가보자. 내가 지난 한 달, 2달, 지난 6개월,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저렇게 검증해 봤더니, 그래, 내가 이거 20,000장을 사들여 온다 한들 내가 이거 언제 안에 소진할 수 있을 것 같아. 반드시 나는 이걸 소진해서 이 차액을 남겨가지고 직원 월급도 주고 나도 밥도 좀 먹자. 그래서 고를 선택합니다. 그게 이제 세 번째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여기에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작업장은 되게 열악해요. 열악한데 지하에 창고도 있어서 거기에 이제 각종 비품들을 막 이제 재고로 쌓아두고 있는데, 얼마 전에 연매출 한 100억 정도 된다는 의류 쇼핑몰 창고를 봤더니 거기는 한 200평인가 뭐 어마어마한 사이즈 창고에 재고가 엄청 많더라고요. 거기에 비하면 뭐 저는 재고도 아니죠. 그리고 사실은 다 판매가 되는 걸 입증하고 들여온 상품들이기 때문에
이걸 재고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재고라고 하면 다 그냥 이런 것들이에요. 그냥 뭐 박스라든지 뭐 포장재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얘는 크게 그렇게 나한테 부담을 주지는 않는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상품이 아니고 내가 이제 뭔가를 막 수십만 개, 뭐 아니 10,000개, 20,000개 막 단위로 들여와가지고 그거를 내가 빨리 소진해야 되는 그런 재고다 이러면 그때는 진짜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고민. 내가 월 매출 1억, 2억 정도 올리고 났더니 나에게는 어떤 고민이 있느냐. 고민의 크기는 조금 달라지지만 지금 현재는 정직원이 4명, 그리고 수시로 드나드는 알바생들이 한 5, 6명 정도 되니까 총 인원은 8명에서 10명, 11명까지도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적게 일할 때는 4명 정직원만 일을 하지만 바쁜 날에는 수시 알바생들이 이제 일당직으로 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이 규모 경제라고 해야 되나요? 이 10명의 몫을 내가 잘 만들어낼 수 있는지, 또 지난 4월에 퇴사한 제 동생도 자기가 이 일에다가 생계를 걸었단 말이에요. 제 동생하고 함께 잘 헤쳐나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금도 고민이고, 고인물은 썩는다고 하잖아요. 제가 이제 제일 많이 리뷰가 쌓인 상품 중에 하나는 그냥 리뷰 작업이나 이런 걸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자연 리뷰만 25,000건? 26,000건 정도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상품을, 이제 그 상품이 다른 상품들을 이제 하드캐리 하면서 나머지 상품들이 판매되기 시작했고, 현재는 너무 다양하게 들어오는 것 같아 할 정도로 주문이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제가 가만히 있을 순 없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이제 고객들이 내가 가만히 있는 걸 분명히 알게 될 거다. 그럼 나도 이제 움직이자. 그래서 어떻게 움직이냐면 신상품을 계속 만든다든지, 타 업체가 새로 들어오면 그 타 업체의 상품을 주문을 해가지고 뜯어봐요. 뜯어보고 내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위탁 업체들이 잘 운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들을 내가 조언 줄 수 있는지, 우리가 서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여러 가지 부분으로 이 저의 매출이라든지 순수익을 좀 끌어올리고 싶어서. 그쵸? 노력해야죠. 그러니까 그냥 오늘은 그 얘기를 남기고 싶었어요. 너 많이 파니까 좋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고민이 항상 있고 그 고민의 크기는 갈수록 점점 더 무거워지고 커지더라. 그런데 그 고민이 일정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내가 밤새서 포장했던 작업들도 이제는 밤샐 필요가 없고 직원이 하면 되고, 내가 밤새서 주문서를 정리했던 일도 내가 안 하고 직원이 하면 돼요. 모양의 크기가 달라지고 나의 근로 노동은 들이지 않으면서 단 내가 짊어지고 있는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그래서 항상 그 사업에 여유 자금을 두고 이걸 다시 재투자하면서 광고를 붙인다든지, 제가 얼마 전에 그 네이버 성과형 광고도 붙였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 것들 하면서 내가 성과도 보고 또 다시 그 투자를 한 걸 인해서 내가 다시 한번 수익을 누릴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이 고객들을 잘 관리하고 나만의 어장에 넣어놓고 이 고객들한테 최선의 혜택을 줄 수 있는지, 그게 나의 최선인지 되짚어가면서, 또 다른 경쟁업체들은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또 얘네들은 왜 또 생겼어 그런 시장 조사하러 다닐 필요가 있죠. 내버려 두고 나 이제 뭐 내가 손 안 대도 비수기에도 뭐 월 매출 얼마 정도 나오더라. 그럼 내가 이것저것 차 떼고 포 떼고 나 얼마 정도 버니까 나 그냥 집에서 발라당 누워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 하는 순간 망해요. 아시겠어요?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부지런히 영상 찍고 다시 한번 직원들 오기 전에 나부터 준비해야지.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아자 많이 파세요.